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작품은요,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우리가 포커싱을 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시인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해가지고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좀 더 집중하면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내용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이입 독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파란색 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자,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자, 어떤 무언가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선가 뭔가 떨어진대요. 떨어지는 이미지는 뭐야? 이거를 하강 이미지라고 부르죠. 하강의 이미지. 확대할게요. 이러한 작은 생명이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작은 생명은 뭐냐면은 흙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그리고 이 눈물이 상징하는 건 뭐냐? 작은 생명이라 그랬어. 왜 눈물을 작은 생명이라고 했을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눈물이 떨어지죠. 우리가 이렇게 슬픈 순간에 밑을 보고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눈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눈물이 떨어지면 이곳에 뭐가 날 수 있어요? 물이 자양분이 돼가지고 거기서 새싹이 피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은 생명을 발할 수 있게 만드는 대지의 대지의가 아니죠. 대지에 내리는 물로서 눈물이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자, 이거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직도 눈물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눈물이 가진 순수한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어떤 얘기하는 거라고? 순수한 눈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한 눈물,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 나의 모든 것은 오직 못뿐 눈물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울째. 자,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 눈물을 흘렸다는 건 뭐야?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눈물은 뭘 상징하냐? 슬픔을 얘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의 어떤 정서 이후에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야. 더 값진 것으로 드리고 싶은데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내가 가장 나중에 지닌 것. 그러니까 봐봐, 이 나중이라고 돼 있죠. 나중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나의 가장 나중, 이거는 뭐야? 시적 허용이라 그래가지고 눈물의 가치를 가장 최종적으로 내가 말미에 지니는,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그것도 눈물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값진 것을 드리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장 나중에 지니는 최고의 말미의 것, 그게 바로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뿐, 그 위에도 뭐라 그랬어? 오직 이뿐, 오직 이것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뭐뿐이다? 눈물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나중지는 것에서 이 것도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자, 꽃이 시든 거를 보고 열매를 맺게 했대. 자,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열매 뿅 생겨라 뿅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그 당신은 뭐가 돼? 바로 절대자가 될 수 있겠죠. 아까 이 시 분석이 시작할 때쯤에 내가 어떤 얘기를 했어? 기독교전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신에 대한 그 경외 또는 절대자에 대한 뭐 사랑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을 거다라고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미지가 밑에 좀 나오죠. 절대자의 이미지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절대자는 뭐야? 기독교적 모티프, 기독교의 이미지를 따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따져보면 좋을 게 꽃이라는 개념이 있고, 꽃이 어떻게 돼? 시들어 버렸죠. 그리고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봐봐, 이 사람이
정리를 다시 해볼게.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그러니까 나의 눈물이 어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던 거라 그랬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순결하고 순수하고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종의 어떤 산물 하나는 뭐야? 눈물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만큼 눈물의 가치에 대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절대자한테 내가 그래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야? 눈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나서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절대자라는 거예요. 근데 눈물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 아름다운 나무의 꽃은 시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꽃이 어때요? 꽃이 아름답죠? 꽃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하지만 이거의 특징은 뭐야? 일시적이고 어떻다? 쉽게 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면모가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랑 지금 대립하는 친구는 뭐야? 이게 지고 나니까 뭐가 생겨? 열매가 생겨. 근데 근데 열매도 뚝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열매의 특성은 뭐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씨앗이 들어있지. 씨앗을 안에 간직함으로써 어때?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생명의 가능성을 지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열매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랑 지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 바로 눈물을 받아 먹음으로써 얘가 열매라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해 가죠? 나의 눈물을 만드신 후에, 눈물이 아니죠.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자, 봐봐. 연결이 되잖아. 응? 어떤 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자, 열매를 맺게 했대. 열매를 맺게. 나의 웃음을 만들게. 어때? 유사하지? 그러면 나의 웃음을 유발하게 만드는 거는 뭐야? 꽃이야? 바로 열매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보다도 나의 웃음을, 정정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웃음이라는 친구는 열매라기보다는 꽃 쪽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다시 정정할게요. 자,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지금 여기서 한번 끊어줬어야 돼. 이게 다른 연인데 내가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 같이 묶어뒀나 봐. 일단 나눠놓을게. 자,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거는 내가 방금 해석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했대. 자, 꽃이 시들고 열매를 맺게 했대. 그래서 웃음을 내가 지금 잘못 해석했어. 지금 정정하는 거야. 앞에 부분만 듣고 필기 잘못하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자, 다시 들어봐. 꽃이 지고 열매를 맺게 했지. 여기서 우리가 생명적으로 중요하다고 한 요소가 뭐였어? 열매라 그랬다.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열매랑 뭐랑 비슷하다 그랬어? 눈물이 이거랑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밑에 어떻게 돼 있어?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대.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유사가 얘네 두 행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두 연이 연결되는 게 맞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꽃이 열매. 그러니까 꽃 다음에 열매. 근데 꽃은 지니까 좀 아쉬운 면모가 있다고 했었지, 내가. 그랬을 때 꽃은 웃음이랑 연결되는 거야. 웃음을 만들었어. 하지만 그 후에, 웃음이 지난 후에 눈물을 지어주셨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아래가 보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라는 친구는 어떤 걸 의미하냐 한 번 더 따져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눈물 그리고 웃음도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립적 구조가 되어 있고요. 웃음이라는 거는 꽃이랑 연결이 되지.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화려하게 필 수는 있지만 이게 쉽게 질 수 있는 그런 요소다. 그럼에 비해 눈물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열매랑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짐으로써 슬픔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성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을 통한 성숙.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왜 순수하고 눈물이 얼마나 왜 가치 있냐? 슬픔을 통해서 비로소 얻게 되는 그 가치,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성숙. 그게 눈물이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성숙이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순수하고 진실된 내면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죠? 자, 이번에는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꼼꼼히 잘 살펴봤으니까 이해독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볼게요. 하강의 이미지 아까 기억나고 있지? 하강의 이미지 기억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밑에서 어떤 게 있었냐? 나아종. 이거는 우리가 나아종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나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다? 시적 허용이다. 시적 허용 모르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문법상으로 틀린 내용이지만 그것을 시 안에서 사용했을 때는 허용해주는 거, 그게 시적 허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열매랑 꽃, 웃음이랑 눈물 같은 대립적 이미지랑 위에 연, 아래 연을 연결해가지고 대칭적 구조까지, 대칭은 아니죠, 다시. 유사한 구조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경어체, 지어주시다. 이런 식으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이구. 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죠. 이 경어체라는 거는 뭐다? 경어체라는 거는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절대자에 대한 어떤 숭배하는 느낌이라든가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미지, 그 숭고한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는데 중간에 선생님이 해석을 잘못했던 파트 있었어. 그 파트 정정 잘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필기도 잘해가지고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